지난 시간에는 그 북한 뭐 3차 미북 정상회담 뭐 거기에 관련된 얘기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탈출한 병사의 참 그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 분노의 이야기, 그리고 북한 군대 썩어가는 이야기, 북한 사회에 썩어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 두 번째 주제는 그 미국에서 7월 1일 날 미국 하원에서 국방수권법안 2021년 겁니다. 그거 이제 완전히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2021년까지 미국의 국방비를 어떻게 써야 된다 하는 이 법안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제와 더불어서 7월 초에 7월 1일 날 중국이 파라셀 군도, 남진해의 파라셀 군도, 파라셀 군도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통해서 보시게 되겠지만은 1974년까지는 베트남 거였는데 중국이 뺏은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군사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7월 4일부터 미국 항공모함 두 척이 가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중국이 했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 상황을 보면은 거의 맞불 작전 비슷해요.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죠, 이번에 그 국방수권법안이라는 거를 한번 좀 자세히 읽어봐야 되겠다고서 뒤로 보다가 포기했습니다. 전부 해갖고 몇십 페이지, 1000페이지가 훨씬 넘는 뭐 한 이만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읽어보면서 내가 깜짝 놀란 거가, 이게 이렇게 자세하게 미국 의회에서 돈을 쓰는 방법을 그냥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 섹션이 하나 둘 셋에 나오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관련된 그 항목이 섹션 1260번입니다. 그러니까 1260번까지 읽어 내려가야지 한국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1259번은 대만 관련 겁니다. 1258번도 대만 관련이고, 그리고 1261번째 섹션은 일본과 관련된 것이고 1260이 한국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자세하게 돼 있구나. 그러고서 그 자세하게 됐는데 이제 A, B, C, D, E 해가지고 쭉 나가는데 바로 E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국방비 지출에 관련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서브타이틀 E, Matters Relating to the Indo-Pacific Region,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련되는 사항들 해가지고 섹션 1251 Pacific Defense Initiative, 태평양 전쟁 억지 구상 뭐 이런 거죠. 그 섹션 1252 뭐 이렇게 등등해서 쭉 나가는데 얼마나 자세한 건지, 우리가 이걸 뭐 정말 다 읽으려면 한 달을 읽어도 다 못 읽을 정도로 자세한 건데, 이제 우리 거 하고 그 앞뒤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260, 이거 직역을 하면은 대한민국에 배치되어 현역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미군 병력의 총수를 감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금에 대한 제한 규정. 뭐냐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정확하게 몇 명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언급들을 빌리면은 32,000명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들이 이제 그냥 흔히 TO 그러는 거 있죠. 여기 TO가 몇 명이야. 그러니까 여기 그 빈자리가 뭐 몇 명 뭐 이런 뜻입니다. 그게 28,500명입니다. 그것도 군대 말로는 AS라고도 합니다. Authorized Strength, 인가받은 병력. 그래서 한국에는 미군이 28,500명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받으려고 더 올 수도 있고 뭐 잠깐 줄어들 수도 있는데, 바로 금년도 국방수권법안은 이제 영어로는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그래서 NDAA라고도 이제 요약을 합니다. 그 섹션 1260의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배치되어서 현역 임무를 행하고 있는 미군 병력의 총수를 감축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금에 대한 제한 규정. 그냥 크게 말해서 28,500명으로 그보다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돈을 쓸 수 없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한 명을 빼요. 한 명을 빼면은 빼서 미국으로 보내려면은 그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든 뭐 타고 가든 뭐 타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뭐 비행기 표 사줘야 되니까 얼마 들어가겠죠. 그 돈을 쓰는 규정인 겁니다.
거기에 세부 사항이 있어요. 이 법안에 의해 조달된 어떤 자금도, 이 법안이라는 거는 NDAA 국방수권법안은 바로 국방비를 그 법에 의해서 돈을 조달하는 겁니다. 조달된 어떤 돈도 대한민국에 주둔하며 현역 임무를 행하고 있는 미군 병력을 28,5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없다. 28,5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서 이론도 쓸 수 없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국방장관이 의회의 국방위원들에게, 의회는 상원 하원에 거기 국방 관련 위원회들이 있죠. 거기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하고 난 후에 90일 이제 지난 다음에 이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안 되는데 국방장관이 이런 이유로 군대를 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명을 빼는데 돈이 얼마 듭니다. 그래서 이 돈을 쓰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 90일 이제 지난 다음에 그것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내가 아까 1,000페이지가 넘는다고 그랬죠. 요 바로 한국 관련 조항이 쓰여 있는 페이지가 793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국방수권법이 자세하게 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거기서 지금 국방장관이 미국 의원들한테 이것을 보장하면은, 이것을 설득하면 돼요. 그 설득할 내용이 그 항목이 2개고 1로 돼 있고, 거기에 이제 또 A, B, C로 해가지고 그 이제 나눠집니다. Such reduction, 그와 같은 미군의 감축이 A, is in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한국에서 28,500명보다 숫자를 줄이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이익이 되며, 이익이 된다고 장관이 국회의원들한테 증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B, will not significantly undermine the security of United States allies in the region. 이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돼야 되고, 그리고 빼는 것이 이 지역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의 국가안보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며, 그리고 and 국방장관이 대한민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동맹국들과 이 같은 감축에 대해 합당한 논의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이 되며 아시아에 있는 미국 동맹국들의 국가안보 이익에는 아무런 해침이 없어야 되며, 그리고 미국 국방장관이 대한민국과 여기 일본이 들어갑니다. 일본을 포함하는 동맹국들에게 대해서 우리 한반도에 있는 군대를 28,500명보다 줄이겠다라고 사전에 합당한 논의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그리고 나서 90일 이 지난 후에 군대를 뺄 수 있답니다. 그리고 군대를 빼는 돈을 쓸 수 있다. 얼마나 까다로운 조건을 갖다 붙인 겁니까?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 나가기를 원하는 한국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북한이 통일하면 뭐가 잘못인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뭐 더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 그런데면요, 미국이 미국의 이익 때문에 여기 와 있지 대한민국의 이익 때문에 있냐? 미군이 여기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북한한테 지지 않는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익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 직접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주한미군인데, 종이 조각 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함해방해줘야. 이 종이 조각을 정말로 막강한 문서로 만드는 것이 여기 와 있는 미군입니다. 그 함해방해조약 4조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들 때문에 북한이 한국에서 전쟁을 못 일으키고, 그래서 디터런스, 전쟁 억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28,500명이 지금 현재 군사 전략적으로 한반도의 억제를 위해서 타당한 병력이라고 미국이 판단하고 그 숫자를 꽤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한 명이라도 군사력을 줄일 때 미국 의회의 허락을 받을 것. 근데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이 되며 이 동네 나라들의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으며, 그리고 사전에 한국, 일본의 또는 그 다른 동맹국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며, 바로 그 내용이 우리가 그냥 신문에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 숫자를 2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 다음 항목 그냥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섹션 1261인데, 일본과 지상 주둔 장거리 대함 크루즈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는 데 관한 의회의 생각.
그 영어로 그냥 읽으면 Sense of Congress on Co-Development with Japan of a Long-Range Ground-Based Anti-Ship Cruise Missile System. 이거 뭐 제가 이제 지상주둔 장거리 대한 미사일 그랬는데 요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대한 미사일입니다. 배가 이제 그 바닷가에 오죠. 그것을 육지에서 그냥 갈겨버리는 것을 지대한 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지대한 미사일을 일본과 미국이 공동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그것도 썼는데 그 국방부가 일본의 국방장관하고 이렇게 같이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라. 그러고서 일본하고 미국이 지대한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정이 되면은 그렇게 결정이 되면은 그러면 해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 의회의 생각이다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우리 섹션 1260처럼 이걸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가 일본 국방부랑 이야기를 해서 좋다고 생각되면은 그것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의회의 견해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천몇백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방부가 돈 쓰는데 어떻게 보면 불편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다 가르쳐 줬으니까 이거 쓰고 그래서 좀 그 앞에 있는 그것 하나 읽어본다면은 섹션 1259는 뭐냐면은 Sense of Congress on port calls in Taiwan with the USNS Comfort and the USNS Mercy.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Sense of Congress. 그러니까 의회의 견해, 의회의 생각 그런 뜻입니다. 지금 대만에 이제 앞으로 미국 군함 콤포트하고 미국 군함 멀시, 콤포트하고 멀시가 뭡니까? 여러분 그 사진도 봤을 거예요. 하나는 뉴욕에 가 있었고 하나는 로스앤젤레스가 있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심각해가지고 미국 병원선입니다. 그 병원선이 대만을 방문하기로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대만까지 가는 거 다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가 대만에 가는 돈까지도 미국 의회가 이제 써라라고 이렇게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자세하게 미국 국방비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그 보고 놀랄 정도로 이렇게 그 자세한 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는 그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다시 하나를 더 강조한다면은 미국의 국방장관이 대한민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동맹국들과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정말 철수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국방장관하고 대답했는데 한국은 가랬다 칩시다. 근데 일본이 안 돼 그러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과도 협의를 해서 거기서 허락을 받았을 때 주한미군 뺄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강의의 앞부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그 메인 타피라고 할 수 있는 전운이 감도는 남진아해. 예, 우리가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국제 정치도 하고 뭐 사상가도 되고 그러는 로버트 카플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세계의 100대 지성 안에 들어가고 막 그래요. 이 사람이 아시아의 지정에 관해서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유럽은 랜드스케이프다. 아시아는 시스케이프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케이프라는 거는 그냥 만든 언어예요. 랜드스케이프는 뭡니까? 그냥 우리가 풍경이죠, 풍경. 유럽의 풍경은 랜드, 땅덩어리 스케이프예요. 아시아의 풍경은 시스케이프, 바다의 풍경입니다. 우리가 유럽에서 전쟁 나면은 양국의 탱크가 서로 달려가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전쟁 나면은 양국의 군함이 달려가는 것이다. 근데 바로 로버트 카플란이 했던 그 말하고 정말 비슷한 상황이 지금 이번 주에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언론 매체에 다 난 건데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비행 훈련을 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군함들은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이 훈련하는데 중국 배들이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두 척의 미국 항공모함이 남진아에서 훈련했다. 두 척의 미국 항공모함이 하나는 니미츠호고 하나는 레이건호입니다. 둘 다 이제 뭐 니미츠 클래스의 이제 대표적인 군함들이죠. 하나는 68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68번째 항공모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이건은 76번인데 그건 76번째 항공모함이라는 소리죠. 이 배들이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그 니미츠호의 그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들은 우리가 훈련하는 것을 보고 있었고 우리는 그들을 보고 있었지.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 군사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적대적인 국가들이 훈련하는 걸 서로 보고 있는 거. 지금 그 두 개의 함대가 미국은 7월 4일부터 훈련을 했는데 중국은 7월 1일부터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의도적으로 남진해에 군함을 파견해서 이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고 있다, 쐐기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은 아니요, 우리는 국제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늘과 바다를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국가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을 뿐이야. 네가 잘못한 것이야. 너 때문에 이 동네 나라들이 마음대로 못 가잖아. 사실은 말이죠, 중국이 7월 1일 날 그 파라셀 군도, 서사 군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훈련을 하면서 다른 나라 배들 여기 지나가지 마라고 해가지고 지나가려면 돌아갑니다. 왜? 포도 쏘고 그럴 테니까 유탄 맞으면 안 되죠. 너가 지금 자유로운 항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미국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둘이 이렇게 입장이 다릅니다. 전쟁은 이렇게 입장이 달라서 나는 거예요. 전쟁은 국제정치 역사에서 뭐 어떤 학자가 계산해 보니까 기록된 것만 15,000개래요. 15,000개. 전쟁이 그렇게 어렵게 나지 않습니다. 요번에 미국은 10만 톤짜리 군함 2척, 그리고 또 다른 군함 4척, 그리고 각각 비행기 90대 정도, 그 항공모함마다 약 90대 정도가 동원했대요. 그런데 이번 훈련은 Symbol of Resolve, 결의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아시아 국가들 걱정하지 마라. 중국이 아무리 그렇게 너네를 못 살게 굴어도 우리가 와서 너희 길을 다 보호해 줄 거야.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야. 라고 미국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 12,000명, 그렇죠. 항공모함 한 대에 한 6,000명 타니까 한 12,000명 정도가 왔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지도 다 보시겠습니다만은 중국은 남진해의 90%를 자기 땅이라고, 자기 영유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다는 세계에서 제일 화물 물동량이 많은 바다예요. 우리나라 배들도 다 글로 다닙니다. 그래서 그 화물 통과량을 돈으로 계산했을 때 1년에 3조 달러가 그 남중국해 글로 다녀요. 그런데 이 바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뿐이 아닙니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 전부 주장이 다 겹쳐요.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싸움이 당연히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중국이 그 동네에 인공섬 건설했다는 거 우리 뭐 한두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인공섬 사진 모양도 다 보여드렸죠. 근데 중국은 우리는 이거 평화적으로 만든 거야. 근데 평화적으로 왜 군함이 정박할 수 있는 항구 만들고 전투기가 내릴 수 있는 비행장 만듭니까? 평화적이라면서. 그리고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섬에다가 이건 인공섬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공섬, 그러니까 뭐 어톨이라고 썼어요. 어톨. 이게 뭐냐면은 산호초 이런 겁니다. 산호초 같은 거에다가 세멘트 부고 흙 부어가지고 섬 만들어 놓는데 국제법에 의하면은 그런 인공섬은 영해를 가질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중국이 영해를 선포해 놓고 다른 나라 배가 가지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다른 나라 힘 약한 나라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법이 먼저입니까? 주먹이 먼저지. 그러니까 중국이 못 오지 말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미국 군함들은 깃발 큰 거 달고 그걸로 다닌다. 12헬이 막 지나다니는 겁니다. 왜? 공해니까. 중국이 영해라고 선언한 것은 불법이니까. 그런데 법은 누가 지키고 법은 누가 안 지킬 수 있습니까? 힘 약한 나라는 법을 지키는 겁니다. 힘센 나라는 국제법 같은 거 없어요. 중국처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힘센 나라가 여기 영해야, 이건 우리 땅이야, 들어오면 안 돼 그러는데 미국은 군함이 가로질러 갈 수 있습니다. 왜? 힘이 더 세니까. 그러니까 투키디데스가 그런 말 했죠. 강대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약소국은 해야 할 일을 한다. 약소국은 그 일 하지 않으면 맞으니까.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그래도 서로 쳐다보고 있는데 사고는 안 났답니다. 아직은 서로 이제 뭐 서로 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군함들과 미국 군함들 사이의 조우는 사고가 없이 이루어졌다. 미국은 그래요. 우리 서로 프로페셔널답게 행동하자. 참 이렇게 수준 낮은 행동을 하지 말자라는 국제 관례가 다 있죠. 국제 관례가 다 있습니다. 전문적이며 안전한 접촉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이제 미국 장교들이 얘기하죠. 우리는 상당히 콤플리케이드, 아주 여기 복잡해요. 여러분 그 뭐 지도 보시면 정말 복잡한 곳입니다. 그리고 배들도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말라카 해역 같은 데 지나가는 배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은
뭐 무슨 유원지에 놀이배들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배가 많이 지나갈 정도로 여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빈번한 접촉, 뭐 빈번한 접촉이 다른 말로 뭡니까? 충돌 가능성 뭐 이런 얘기죠. 지금 요번에 미국이 한 훈련은 그 플라이트 드릴인데 항공모함은 뭡니까? 항공모함에 실은 비행기가 가서 폭격을 하는 것이 주임무죠. 그런데 그 아주 템포가 빠르게 훈련을 했다고 그럽니다. 능력의 극한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실험을 했고, 심지어는 미국 그 루이지아나에서 B-52가 떴습니다. 그 B-52는 폭격하러 오는 비행기죠. 그 폭격하는 비행기가 남중국해까지 날아왔는데 바로 로널드 레이간호하고 니미츠호에 있는 전투기가 가서 옆에 이제 같이 따라붙어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폭격기가 오면 저쪽에 전투기가 와서 그 미국의 폭격기를 추락시킬 수 있죠. 격추시킬 수 있으니까 옆에 이제 폭격기를 옹호하는 그 전투기들이 같이 따라붙는다는 겁니다. 24시간 떴다 내렸다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로널드 레이간호 그리고 하나는 또 니미츠호인데 그 이제 항공모함의 이 비행기들이 뭐 같은 종류의 비행기지만은 한쪽 비행기는 낮에 뜨고 한쪽 비행기는 밤에 떴대요. 그래서 24시간 하늘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보았다라는 말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제 얘기한 게 로이터 통신 거 얘기했는데, 뭐 로이터 통신뿐만 아니라 뭐 미국의 많은 그 언론들이 얘기했는데, 그 이제 폭스뉴스는 이렇게 그 기사를 썼더라고요. U.S.-China ramp up South China Sea tension with new military drills.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ramp up 한 단계 이제 더 키웠다 이런 뜻이겠죠. 남중국해의 긴장을 새로운 군사 훈련을 함으로써 더 긴장을 고조시켰다라고 했는데, 이번 그 훈련하는데 필리핀이 무지하게 화가 난 모양입니다. 뭐 필리핀의 그 주권을 뭐 완전히 중국이 무시하는 것이죠. 바다에서 모든 배 통행도 이미 금지를 시켰고 7월 1일부터 훈련했고 미국은 7월 4일부터 훈련했다. 제가 그 한번 언젠가 중국에서 이제 그 서해 바다 아주 가까운데 이제 칭다오라고 있습니다. 칭다오, 청도라는 도시가 있는데 칭다오에서 이제 대한항공을 타고 인천으로 오는데 정말 가까워요. 그런데 비행기가 안 떠요. 왜 안 뜨냐 했더니 중국 공군기가 훈련하기 때문에 여객기가 뜰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짜증났었습니다. 중국 공군기가 훈련하니까 대한민국 여객기 따위는 뜨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1시간 이상 앉은 채로 비행기 속에서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모든 선박 통행 금지를 시키고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미국이 가서 이제 그래서 지금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에 메시지 주는 겁니다. 미국 본토에서 B-52 루이지아나에서 떴답니다. 루이지아나는 미국 한복판대죠. 그 걸프 오브 멕시코, 그러니까 텍사스 옆에 루이지아나 주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기지에서 무려 14시간 동안 날아와서, 그러니까 다시 가는 데까지는 28시간짜리죠. 그러니까 폭격하고 다시 가는데 28시간 걸리는 그 비행을 이제 했고, 레이건 니미츠호의 그 전투기들이 따라붙어서 그 비행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연습을 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두 척이 이제 여러분 사진 보실 텐데 두 척이 나란히 있는데 또 한 척은 저쪽 그 인도양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맨 동쪽에 아이젠하워호가 하나 와 있고, 그리고 남중국해보다 북쪽에 동중국해, 한국의 남해 또는 일본 서해, 거기에는 그 USS 아메리카라는 배가 또 한 척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인도 태평양에 지금 이제 5척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척이면은 웬만한 그 규모를 가진 그런 전쟁을 지금 시작해도 되는 그런 정도의 그 병력을 집중시켜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는 그 US Naval Institute 거기 보면은 지금 항공모함이 어디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자세히 다 보여주는데 그 지도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사우디아라비아 앞에 있죠. 그리고 니미츠호하고 로널드 레이건호가 바로 남진하에 그래서 지금 훈련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 앞바다에 USS 아메리카, 이거는 상륙 강습함이지만은 헬리콥터 항공모함입니다. 이게 있고, 그래서 아시아에 이렇게 그 많은 미국의 병력이 직결해 있다. 그리고 미국 저쪽 서쪽으로 루즈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한 5척 있다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루즈벨트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혹시반 피해를 입었던, 거기에 병사가 죽기도 했던 그런 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시 이제 작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미국의 그 월 스트리트 저널,
이 신문에 항공모함 그림이 자주 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신문을 이제 몇 년째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근데 요번에는 7월 5일, 7월 3일 두 차례에 걸쳐서 그 남진아의 군사 상황을 상당히 소상하게 보도하고 있다. 보도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7월 5일 거는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했다. 그러니까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베이징을 향해 미국의 파이어 파워를 과시하였다. 그리고 7월 3일 거에는 미국은 남중국해에 두 척의 항공모함을 파견해서 훈련을 실시했다. 이제 실시하려고 파견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뭐 이 두 개 기사가 비슷한데 그냥 7월 3일 거 읽었던 것을 잠깐만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척이 갔는데 저 앞에 있는 배가 이제 CVN-68, 그러니까 CVN은 그러니까 핵항공모 68번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76이라고 써 있죠. 이게 로널드 레이건호입니다. 핵항모 CVN-76, 이 두 척이 나란히 가고 있는, 뭐 이거 얼마나 막강한 그 군사력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지도 보십니다. 남중국해의 90%를 중국이 이렇게 점 9개를 잇는 선, 이것을 9개의 끊어진 선, 9 dashed line, 또는 중국말로는 9단선, 남해 9단선, 중국은 남해죠. 남중국해 거기 전체가 자기 바다라고 이렇게 그걸 저걸 다 이어놓자는 게 좀 다행스럽습니다. 그 9단선, 끊어진 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필리핀이 주장하는 선, 월남이 주장하는 선, 브루나이가 주장하는 선, 인도네시아가 주장하는 선은 그냥 서로 얽히고 설키고 다 겹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훈련은 1994년 이후 최대의 훈련이다. 26년 만에 최대의 훈련이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군사적인 긴장이 아니라 이번의 긴장은 복합 긴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홍콩 문제가 있어요. 홍콩 문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 분쟁 문제는 그것은 뭐 이미 2, 3년 지난 문제죠. 무역 문제.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기존의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중국의 불법적인 영유권입니다. 이게 전체를 바다의 90%가 지 거라고 그러고 막 그 인공섬 만들어가지고 영해 선포하고 이런 중국의 unlawful territorial claims, 중국의 불법적 영토 주장이 원래 있었는데 거기에 변수들 몇 개가 더 붙은 거예요. 홍콩, 코로나 바이러스, 무역 문제. 그래서 이제 훈련을 했는데 이 훈련이 이렇게 대단히 큰 26년 만에 제일 큰 훈련이었다.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거는 니미쪼호 그 전단 사령관 인터뷰를 했는데 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 사령관 조지 M. 위코프라는 제독에 이제 그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훈련하는 이유가 동맹국들에 대해 분명한 신호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시아 동맹국들이 지금 눈치 보고 있어요. 중국 편을 해야 될까, 미국 편을 해야 될까 눈치 보고 있죠. 미국은 이 지역의 안전과 그리고 안보, 안정 안보, 뭐 이거가 이제 뭐 스테빌리티, 시큐리티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개입한다라는 것을 미국 동맹국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항공모함 2척과 4척의 군함,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 떠난 B-52 폭격기, 그리고 뭐 비행기는 뭐 무수히 많은 비행기가 이제 동원이 된 것이죠. 참 역사가 반복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그림 보면은 F-16 그 미국 전투기, 미국을 뭐 그냥 상징하는 이게 미국에서 제일 좋은 전투기는 아닙니다. 그 전투기가 따라가고 앞에는 그 중국의 폭격기가 날아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치킨 게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진은 이거랑 비슷한 사진은 50년 전 사진도 있습니다. 미국하고 소련이 냉전을 벌일 때 소련의 폭격기가 뜨면은 미국 전투기가 따라가는 겁니다. 너 왜 여기 오니 하고서. 그리고 둘이 그냥 날아가요. 서로 조종사가 얼굴도 보이는 데까지 이렇게 가까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걸 바로 여기서 여차하면은 전쟁 나면은 뭐 큰일 나는 것이죠. 근데 그 냉전 시대에 있었던 일이 다시 지금 이제 또 시작되었다. 뭐 비행기의 기종은 바뀌었는데 또 아마 그 냉전 시대 때 팬통기 타고 다니던 미국 조종사의 아들쯤 되는 사람이 지금 조종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그림이 또다시 나타나는 그런 세월이 되었다. 그 세계가 평화가 오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중국은 이제 컸다고 자꾸 자기 힘을 바깥에다가 그냥
과시하는 거죠. Beijing's effort to project its power. 북경은 자기의 힘을 그러니까 멀리 투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 날 파라셀 군도, 서사 군도에서 훈련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1974년 베트남으로부터 빼앗은 섬이다. 베트남은 저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또 화가 나겠습니까? 저게 우리 땅이었는데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미국이 그냥 간 거죠.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대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벌였다. It is rare. 그런 것은 정말로 희귀한 일이었다. 읽겠습니다. It is rare for major US and Chinese military drills to take place in the same region at the same time.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간에 미국과 중국이 이런 대규모 훈련을 벌인다는 일은 it is rare. 참 희귀한 일이다. 근데 희귀한 일이 벌어져도 되는 상황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중국의 행동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었다라고 보면 더 좋습니다. 왜? 중국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7월 1일 날. 그런데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그 기자는 이런 말도 썼습니다. 시진핑이가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거예요. 군사 도발을 하는 지도자들이 참 되는 거 없네. 화가 났을 때 국내적으로 뭐가 안 돼요. 뭐 자기가 원하던 것들이 잘 안 될 때 화가 나가지고 도발을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의미로 이제 설명하는 것 같아요. 북경이 최근에 대만에다가 계속 비행기를 날리고 있습니다. 대만이 지금 독립하겠다 쪽까지 가고 미국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자기 한 영토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빨리 점령해서 대만을 중국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분노, 불만 때문에 대만 해협에 중국의 비행기가 훨씬 많이 뜨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인도하고 싸운다고 얘기했죠. 인도하고 국경 충돌해가지고 뭐 지금 몇십 명 서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홍콩이 지금 독립하겠다고, 뭐 독립하겠다기보다도 자유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중국이 또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뭐 지금 홍콩 문제가 쉽게 해결될 가능성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시진핑으로 하여금 좀 군사 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열어주는 그런 지점인데, 약간 2014년 이후 최대의 훈련을 했다. 요 신문에 저번에 언젠가 한번 인용했던 학자입니다. 오리아나 스카일러 마스트로라는 조지타운 대학 여자 교수인데 상당히 현실주의적 접근을 하는 사람인데, 바로 이 남진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훈련을 훨씬 더 강화하고 빈번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 얘기를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한 것이 이제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내가 저 책은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자료를 찾다 보니까 The Cost of Conversation, 대화를 함으로써 오게 되는 대가. 이 사람은 대화에 대해서 별로 제목 자체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좀 현실주의적인 국제정치에서 말로 했을 경우에 더 위태로운 상태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설명했죠. 챔벌레인의 히틀러와의 대화는 결국은 2차 대전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만 것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방금 얘기한 화면입니다. 시진핑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고조되는데 홍콩 문제, 대만 문제, 바이러스 문제 등 제대로 해결되는 게 없네. 아이고 화가 나는구나 라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훈련 아주 대단한 훈련이었다고 이미 얘기했습니다만은 24시간 그냥 풀로 훈련했대요. 비행기가 수백 회를 출격했답니다. 그래서 훈련의 진행 상황이 템포가 아주 빨랐다. 전투력의 극한을 시험하는 그런 훈련을 이번에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다른 매체에 나온 얘기도 했지만은 그렇다고 서로 보고 있고, 미국은 중국에 훈련하는 걸 보고 있고 중국은 미국 훈련하는 걸 보고 있는데 서로 붙어서 전투는 안 났지만은, 그런데 이 상황이 앞으로 예기치 못한 액시던털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액시던털 워를 일으킬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risk of accidental conflict is still below half. 그러니까 이제 50% 미만이래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것이 갑자기 그냥 돌발 사고로 돌발 충돌이 될 가능성은 절반 이하인 것 같지만 but it's increasing 그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뭐 얘기한 그런 그 전문가가 있습니다. 요 글들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제가 이제 캡처한 사진인데 중국 항공모함에 그 옆에 이제 배들이 쭉 따라가고 있고 하늘에는 또 비행기들이 날고 있습니다. 뭐 중국도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오브 파워를 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세. 나도 강하지. 그러니까 이제 강대국들이 힘의 과시를 하죠. 힘의 과시는 아주 중요한 외교의 수단입니다. 힘의 과시를 함으로써 전쟁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약한 나라들은 저기서 그냥 백다운, 기권해 버리거든요. 아유 그래 형님이 원하는 걸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저 비행기는 항공모함에서 뜬 비행기는 아닌 것 같아요. 중국 항공모함은 뭐 이렇게 그 항공 작전을 탁월하게 할 만큼 뭐 우수한 수준까지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유튜버가 저 배를 설명하면서 너는 그냥 큰 배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아직 미국 항공모함을 따라갈 수준까지는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한반도 문제에도 진전은 안 됐지만 뭐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리고 남진아에서는 정말로 군사 도발이 될 수도 있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혹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그냥 단순한 냉전이 아니라 가벼운 수준의 열전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상황도 이거 보니까 능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도 또 뭐 제가 그 시간을 조금 줄여서 방송을 하라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자꾸 길어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뭐 많이 좀 한 것 같은데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